네, 안녕하세요. 윤태입니다. 네, 지금 방금 동해안 더비 리뷰를 하나 했는데 한 경기를 더 하고 갈까 싶어요. 네, 제가 최근에 질문도 많이 받았고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 구독자들 중에 좀 많으신 그 두 팀입니다. 사실은 전북 팬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서울 팬들도 꽤 많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 또 맞대결도 있었고 경기가 조금 이제 짚어볼 만한 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리뷰를 해볼까 싶은데요. 일단 전북은 이제 단 페트레스쿠 감독, 이름이 길어가지고 페트레스쿠 감독이 온 다음에 지금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고, 서울은 안익수 감독님 체제에서 그래도 이번 시즌은 좀 성적도 내고 지금 순위가 어찌됐든 3위니까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최근에 이제 흐름이 안 좋죠. 최근에 얘 왜 이래 답답해 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생각에는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 제가 뭐 그런 말씀 드렸었죠. 서울에 대해서 뭐 지난 시즌에 좋은 축구를 하면서 못 이길 때 또 팬들이 욕하시더니 이제는 이겨도 뭐라고 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못 이기잖아요. 못 이기고 있다 그러면 이제 분명히 또 변화의 그런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축구는 결과가 모든 걸 다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졸전을 해도 그러니까 점유율 20% 30% 내는 축구로 뭐 우승하면 그게 짱 아닙니까 사실? 모든 게 다 용서되잖아요. 그러면은 팬들도 원하는 축구일 거고. 네. 근데 이제 그게 일반적으로 좋은 축구라고 하는 것들을 잘 구사하는 팀들이 우승에 다가가기가 마련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좋은 축구로, 더 즐거운 축구로 우승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이제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 이번 시즌에 울산도 그렇고 지난 시즌 울산도 그렇고 그 전에 이제 전북이 계속 우승할 때도 보면 김창현 감독님 체제에서 잘할 때 보면은 조금은 이제 보는 맛도 있고 이기는 맛도 있는 그런 경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좋으니까 저는 이제 좀 좋은 축구할 때 응원해주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이번 최근에는 조금 분명히 서울이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같이 드려볼까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 두 팀이 저는 좀 오늘 대비되는 경기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비되는 점이 분명히 있었다. 근데 거기서 저는 또 승패가 갈렸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갈 거예요. 근데 아주 디테일하게 드릴 만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이제 적당히 그 바둑을 불러다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페트레스쿠 감독이 저는 어떤 축구를 하려고 하는지는 조금 알겠어요. 이제 근데 이제 그 지금까지 어떤 지도자랑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최강희 감독님 제일 비슷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뭐 전북 팬들도 이제 각자의 이제 보시고 싶은 축구들이 좀 있잖아요. 이기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이기면 좋긴 한데 그래도 우리도 조금 더 돌리는 축구를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전방 압박을 좀 더 시도하면 좋겠다. 이런 축구를 보실 수도 있죠. 그런 걸 원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거는 감독을 잘 선임해야 되는 거고 그런 스타일의 지도자를 불러와야 가능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페트레스쿠 감독이 사실 그렇게 좀 디테일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 느낌은 디테일하진 않은데 전북한테는 어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구를 해서 뭐 울산을 이기고 포항을 잡으면 우승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렇게 해서 뭐 다른 팀들도 뭐 발목 잡히는 팀들이 분명히 있는데 전북이 이렇게 해가지고 울산 뭐 잡고 포항 잡을 수 있다 그러면 다시 우승권 팀으로 가는 거죠, 금세. 그런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선수단 구성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드리면서 그거랑 비교해서 서울이 조금 안 됐던 장면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이라이트에 나오는 장면들 위주로 그냥 설명드려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전북이 찬스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그러니까 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전임 지도자 선생님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 전북에 이제 김상식 감독이 계실 때 제가 이제 주로 말씀드렸던 게 그런 거잖아요. 공격할 때 왜 쟤 혼자 가게 내비두냐 이런 얘기 제가 들은 적 많이 있죠.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고립돼 있다. 그래서 제가 맨날 그 바둑을 불러오면은 다 죄다 여기 서 있다. 빌드업 할 때 백승호 내려와 있고 센터백 2명 있고 김진수 있고 김문환 있고 여기 뒤에 5명 있고 앞에 투톱 세워놓고 여기 류재문 있고 문선민 한교원 이렇게 서 있어서 여기가 벼 있다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었죠. 근데 최근에 전북이 이런 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스 만든 것들을 잘 지켜보시면은요, 죄다 여기서 만들어요.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여기 페널티 박스 안에 잘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가 이 최종 라인들, 그러니까 이 상대의 공격이 깊이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위치가 측면이든 중앙이든 간에 굉장히 깊이 들어갑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반 6분에 송민규 선수 쪽에서 그 골대 맞췄던 장면 있죠. 그 장면도 잘 생각해 보시면 문선민 선수 크로스가 거의 끝라인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크로스가 올라오고 여기 있는 선수는 쇄도하면서 이걸 마무리를 해요. 그쵸? 그리고 패스하는 지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패스도 어디를 하냐면 항상 서울 수비의 뒤를 겨냥을 많이 합니다. 눈이 맞으면 지금 최근에 전북 선수들은 어떻게 하냐면 좀 서울이 높기도 높은데 지난 경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광주전 때였나? 제가 광주전 제주전 둘 다 봤었는데 그 경기들도 잘 보시면 계속 공을 잡으면 때려 넣는 위치가 예전에는 볼을 돌리면 수비 진영을 이렇게 짜고 있으면 여기를 맴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하다. U자형 빌드업이다. 막 이런 얘기. 중앙에 볼이 못 들어온다 그랬는데 최근에는 여기서 잡아도 눈이 맞으면 앞에 뛰고요. 여기 있는 선수가 측면에 있다가도 여기 뛰고요. 여기다 넘겨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위협적인 위치에 계속 붙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뭔가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문선민 선수 나가는 장면도 라인 높은 데서 측면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속도를 붙여가지고 깊이 올라가서 크로스를 올린 장면이었잖아요. 그게 있었고 그 옵사이드로 취소된 그 장면도 잘 보시면 이쪽에서 이동준 선수 쪽에 뒤쪽으로 서울수비 뒤쪽에 붙여놓고 이동준 선수가 거기서 이겨주죠. 머리로 떨어지는 걸 구스타보가 마무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뒤쪽에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이 선수들은 스위스들은 뒤로 돌아 들어가서 수비하는 걸 까다로워하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뒤에 오면 돌아서 뛰어야 되니까 얼마나 까다로워요. 자기 뒤에서 움직이는 선수도 막아야 되고, 그러니까 뒤에서 움직이는 선수도 신경 써야 되고, 넘어오는 볼도 신경 써야 되고 하니까 당연히 신경 쓰이죠. 이게 옵사이드 걸릴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잘 공략만 된다 그러면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게 뒷공간에 이렇게 자꾸 때려 넣게 되면 여기서 클리어를 하더라도 이 뒤에서 돌리다가 뺏기면은 이 선수들이 나가면서 바로 역습이 나오겠지만 여기다 이렇게 넘기게 되면 이게 볼이 여기서 뭐 헤딩으로 클리어 하더라도 깔끔하게 될 가능성이 크진 않잖아요. 그리고 여기 한번 넘어가게 되면 골키퍼가 잡더라도 역습 기회가 좀 별로 안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써가지고 이제 공격적으로 경기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결국에 득점 나온 장면도 다 보시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최종 깊은 라인까지 측면까지 깊이 올라가고 여기까지 돌파가 돼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뒤에서 들어온 선수들도 결국에는 다 마무리가 이 끝라인 쪽에서 골대 앞에서 마무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다 만들어낸 찬스를 보면 크로스도 코너, 그러니까 골라인 쪽 가까이서 크로스를 시도해서 그거를 막 쇄도해서 따라 들어오는 선수들이 이 조기성도 그렇게 마무리를 했고 송민규도 그렇게 마무리하려고 했고 하파실바도 그렇게 마무리를 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뒷공간에 때려넣고 공간에서 싸운다. 전북은 지금 최근에 페트레스쿠 감독 체제에서는 제가 보기엔 이게 좀 투박하다고 보일 수도 있고 조금은 체력 소모가 클 수도 있죠. 하지만 전북은 가능하다. 왜냐? 선수 구상수 좋고요. 선수 구성 개개인 능력도 좋고요. 이게 뎁스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경기 안 풀린다? 하파 실바 들어오고 오늘 조기성 선수 이제 나간다는 것 같은데 인터뷰를 보니까 뭐 다른 선수 또 사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공격수들을 두루두루 투입하면서 계속 이렇게 공격들을 두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팀이니까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이게 이제 좀 더 저는 디테일해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에 따라서 뭐 전방 압박을 한다거나 수비 전술을 어떻게 해서 그 조합을 밸런스를 잡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굉장히 초반이고 시즌 중반에 부임해서 중반에 부임해서 부임 초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정도로의 공격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색깔을 보여주는 것 자체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디테일을 잡아갈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전북이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욕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좋게 봤어요. 오늘 두 골 자체도 되게 잘 만들었죠. 그냥 우당탕이 아니었어요. 가는 것 자체는 우당탕처럼 보이지만 완벽하게 측면을 뚫어내가지고
그러니까 발로 안 움직였을 뿐이지 공간에 패스를 밀어넣고 공간에서 빠른 선수들이 들어와서 개인 기량으로 크로스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쇄도하는 선수들이 집중력 있게 마무리하고 그거 완전히 뭐 그냥 속도 잘 쓰는 팀들이 만들어내는 장면들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되게 좋게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북은 시간을 좀 더 주셔야 되지 않겠냐. 좀 기다려 보십시오.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색깔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맞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그래도 한번 평가를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전북 리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서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서울의 지금 약점은 결국에 그거죠. 득점력. 공격이 안 돼요. 골이 너무 안 나. 근데 황의조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죠. 황의조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황의조 선수가 있을 때도 사실은 뭐 득점이 그렇게 많이 나온 편은 아니었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답답한 흐름이 이어져서 팬들이 좀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기도 한데, 서울 팬들이 좀 인내심이 좀 부족하십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전 이해도 해요, 그게. 왜냐면, 잘하던 팀이니까. 좋은 팀이었고 잘하던 팀이기 때문에 팬들이 또 이제 충성도가 높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에 대한 기대가 크셔서 그런 것 같은데 조금 급하신 거는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지금은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중하위권에 많이 있던 팀들이라던가 저희 부천처럼 이런 팀들은요, 그런 서포터들은 조금 못해도 다음 경기 잘하겠지? 라는 생각을 좀 길게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렇거든요. 근데 좀 서울 팬들은, 제가 제 친구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 친구가 되게 이제 피드백을 그러니까 되게 날것의 거를 막 줄 거 아닙니까? 저랑 편하니까 막 날걸 걸 준단 말이에요. 지금 막 오늘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 저 예비군 있을 때 이겼는데, 그 상병 때 이겼는데 지금 예비군이 다 끝나가도록 못 이기는데 이게 말이 돼? 막 이러면서 막 저한테 엄청 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잘못은 아닌데도 막 불만 토로를 저한테 해. 그래서 제가 좀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되게 화가 많이 나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전반적으로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전북을 못 이겼다는 것보다도 그런 문제인데, 제가 느꼈던 거는 황의조 선수가 있을 때는 황의조 선수가 이제 성향이 본인이 이제 슈팅도 많이 때리고 이제 득점을 노리는 유형의 선수다 보니까 조금 선수의 어떤 그런 특성이 반영이 돼가지고 그래도 조금 덜 답답했다는 느낌이 좀 들긴 드는데, 오늘 뭐 일류첸코가 들어왔을 때는 조금 답답했던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황의조 선수 있을 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지금 결국에는 안익수 감독님 디테일 없다 이 얘기거든요, 사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 좀 장기적으로 되는 것 같으니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신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전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서울이 경기 운영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운영을 잘해요. 볼도 잘 돌려요. 후방에서 빌드업 잘하죠, 여러분. 그리고 탈압박도 잘해요. 압박 대처도 좋아요. 그리고 측면으로 공격 전개하는 것도 좋아요. 다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골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후반 80분 이후에 2골 실점한 다음에 서울이 밸런스를 좀 깼죠. 공격적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많이 나왔던 장면이 뭐냐면, 이 근처에서 이제 슈팅이 나오기 시작했던 게 80분 정도부터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전에는 여기서 잡으면 너무 측면으로 계속 나가요. 그쵸? 뒤로 돌려주고요. 그러니까 일류첸코가 잡아도 뒤로 돌려주고 뒤로 옆으로 내주고 너무 많아. 근데 골이 어디서 나요? 여기서 난다니까요, 항상. 그러니까 여길 왜 나가요? 여기 들어오려고 나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들어오는 방식이 측면에 좋게 들어가면 크로스가 깔끔하게 올라와서 이걸 여기서 마무리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돌파를 자꾸 시도하거나 크로스를 자꾸 시도하면 측면 수비수가 딸려 나가니까 여기 하프 스페이스가 벌어지니까 이 선수가 들어오고, 여기가 이제 수비수가 뭐 여기 있던 원래 센터백이 이렇게 따라 나오면 여기랑 일류첸코가 1대1이 되면 여기서 일류첸코가 마무리해줘, 이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게 문제예요, 서울은. 지금 최근에 페널티 박스 안에 들어오는 게 너무 답답하다,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저는 그게 좀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서울이 전반적으로 이 전체, 그러니까 한 경기장의 80%, 그러니까 여기 제가 지금 그림 치고 있는 이 부분까지는 서울이 잘해요. 여기를 다. 근데 여기 못해요. 그러니까 골이 안 나와요. 그게 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저는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면, 오늘 그
80분 이후 거를 좀 고민을 좀 코칭 스태프들이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박동진 선수가 들어오면 일류첸코랑 저는 그러니까 제 친구가 이제 제 친구를 이제 토대로 서울 팬들의 어떤 일반적인 의견을 좀 제가 이제 수렴하는 편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제가 리뷰를 하는 편인데 박동진 선수가 처음에 안 들어온 이유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박동진 선수가 들어오면 박동진 선수 솔직히 등지는 플레이 그렇게 능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박동진의 장점 뭐예요? 상대 수비 뒤를 파고드는 거랑 여기서 막 비비는 거 잘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사실은 체력을 되게 많이 쓰는 축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류첸코는 등도 잘 지고 연계 플레이가 좋은 선수니까 받아주면서 자꾸 내려와주면서 수비도 끌어내주고 살살살살 끌어내주고 등지고 내주고 이런 거 하다 보면 서울의 점유율을 유지하는 거는 되게 장점이 있게 되겠죠. 근데 점유율을 높게 유지한다는 건 결국에 뭐예요? 상대한테 공을 안 준다는 얘기고 우리가 수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이고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린다. 이거 제가 항상 크리프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 그러면 이게 공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득점을 만들어야 더 편하게 경기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서울에는 점유는 된다. 근데 득점이 안 나온다. 이게 문제라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내려고 보면 박동진이 들어오면 뭔가 득점에 가까워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죠? 근데 박동진 선수 움직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비 뒤로 자꾸 넘겨 들어가는 제가 반대로 전북 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비 뒤로 파고드는 움직임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파고들게 되면 수비가 따라가면 여기 열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맞아 들어가는 장면이 있는 거고 따지고 보면은 나상호 선수가 페널티킥 얻어낸 것도 결국에는 이 안에 패스가 들어오고 돌아서려고 노력하고 앞으로 침투하다 만들어낸 장면 아닙니까? 여기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결국에. 그럼 득점을 만들려면 모험을 해야 되고 그 장면을 모험을 확률을 높여서 모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가 이제 축구의 어떤 어려운 면이라고 할 수 있죠. 모험을 해야 돼요. 과감하게 패스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될 때는. 근데 최근에 서울은 너무 아낀다. 라는 게 있고 그게 이제 지금 급해지니까 0대2로 지니까 급해지니까 과감하게 패스를 넣고 과감하게 움직인 오히려 찬스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밸런스를 찾아가야 된다고 봐요. 지금 안정적인 거는 좋습니다. 근데 너무 안정적이니까 거기서 이제 조금 과감한 거를 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과감한 걸 가미할 때 디테일이 더해지면 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좀 이제 감히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려 보자면 이게 다른 팀들 거를 좀 참고해 보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과감하게 여기 박동진이 있고 박동진 선수가 여기 있고 막 여기서 이렇게 단번에 넘겨주는 패스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덜어 쓸 수 있는 방법인데 이걸 10번 중 10번 다 쓸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단순한 당해주겠어요. 전북 같은 팀들이. 근데 이제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 디테일들이 좀 필요한 건데 저는 조금 아쉽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일류첸코 선수가 등을 잘 진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일류첸코가 제가 제목에다가 아까 여기다 보면은 전북은 넣는데 서울은 못 넣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게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로 쓴 거거든요. 골을 못 넣는다도 있고요. 하나는 이쪽 페널티 박스 안에 못 넣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투입을 못 시킨다. 여기에 못 들어간다 볼이 그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제가 저렇게 제목을 지은 거였는데 이게 디테일하게 짜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박동진 선수가 들어오면 단번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말고 고차원적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일류첸코가 받으러 나오면 여기서 일류첸코가 돌아서면 자꾸 이제 1을 버리니까 수비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공격형 미드필더인 팔루세비치가 예전에 잘하던 거니까 이때 일로 들어오면 돼요. 얘 뒤로요. 일류첸코 뒤로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단순한 예예요.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잘 아다리가 맞았을 때 예인데 예를 들면 오늘 왼쪽에 이태석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 이태석이 올라와 있다가 일류첸코한테 볼을 딱 투입을 해요. 그러면 붙겠죠. 그러면 일류첸코가 여기 등을 엉덩이로 딱 밀어가지고 한번 딱 등을 져줍니다. 그러면 이제 수비수들이 이렇게 모이겠죠. 이쪽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승모가 여기 받아주러 옵니다. 그럼 이제 미드필더도 따라오겠죠. 받아주러 오면서 리턴을 내줍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서울이 뭐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게 그냥 다시 측면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서울은. 아니면 이게 임상엽 선수한테 그냥 갑니다. 그럼 임상엽 선수가 드리블 치려고 그러는데 여기 빡빡하게 맞으니까 백패스 나가죠. 뒤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라 맞죠? 오늘 경기 이렇게 했죠? 그래서 뒤로 다시 가서 다시 만들죠.
굳이 일류첸코까지 들어왔는데 다시 가서 만든단 말이야. 이게 아니라 이럴 때 어떻게 되냐면 일류첸코까지 들어왔을 때 이거 잡아놓고 등 져주고 잘 지니까 이승문 선수 들어갈 때 팔로세비치가 이 뒤로 들어가는 거는 어떠냐는 거예요. 제 말은. 혹은 임상엽이 측면에만 있을 게 아니라 일로 돌아뛰어서 이렇게 받든가 아니면 이렇게 그냥 돌아뛰어 버려가지고 여기서 잡든가 아니면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건 이제 중앙 쪽으로 자르는 거죠. 등진 상태에서 리턴 딱 나가는 순간에 팔로세비치 출발해서 리턴 딱 해서 딱 차는 순간에는 독일선 이렇게 들어오고 팔로세비치가 마무리하는 이런 형태들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은 뭐 여기서도 그리고 제가 이제 전북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오늘 서울 크로스 올릴 때 또 잘 생각해 보시면 크로스가 다 어디서 나가냐면요 여기서 나가요. 크로스가 박수에서 특히나 접고 올리니까 왼쪽으로 가버리면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오면 위협적이지가 않아요. 수비 라인이 여기 있으면 나가면서 헤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크로스가 이 끝라인까지 들어와서 올라올 때 헷갈려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맨체스터 시티 경기 많이 보시나요? 케빈 더브라이너가 어딜 제일 많이 먹어요? 해프 스페이스 제일 많이 먹는데 걔가 항상 1을 버리는 위치가 이 위치예요. 이 위치인데 여기서는 슈팅을 많이 때리고요. 슈팅도 많이 때리고 슈팅 때리는 척하다가 밀고 들어가서 이 끝라인에서 크로스를 많이 올립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올리냐면 가까운 쪽 크로스도 올리죠. 왜냐면 여기를 에릴링 홀란이 잘라버리면 돌려대면 그냥 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은 반대쪽에 있는 뭐 미드필더가 들어오기도 하고 아니면 반대쪽에 있는 윙어가 들어오기도 해서 바깥쪽으로 이거를 길게 넘기면은 헤딩으로 마무리해요. 얘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이 빠진 공간, 본인이 빠진 공간을 따라 들어오면서 여기서 이 컷백을 또 먹죠. 그러니까 얘가 선택지가 많아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올리면요, 크로스를. 수비가 어떻게 돼 있겠어요? 다 이렇게 배치가 돼 있겠죠. 그러면 이게 아까랑 패스 각도가 완전 달라져요. 크로스가 일로 넘어가는 게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아요. 골키퍼도 여기 나오면서 막으면은, 그러니까 옵사이드 라인이 여기 잡혀 있으니까 얘가 움직이더라도 여기 떨어뜨린다는 얘기인데 골키퍼가 나가면서 막을 수도 있고 얘가 막을 수도 있고 이 선수도 앞에서 막으니까. 근데 이게 여기서 올라오면요. 이 선수는 나가면서 막을 수 물론 있는데 이 선수는 어떻게 해요? 아까랑 다르죠. 완전 뒤에서 자기 완전 여기를 일단 막아야 되니까 이 가까운 쪽을 달라지고 이 선수도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돌파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속도를 붙여가지고 들어가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들어가면은 이 선수들은 여기가 형태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 이 바깥에서 이런 식으로 올리는 크로스들은 여기가 좀 이제 정비돼서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북 같은 팀들도 센터백들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죠. 네. 근데 그냥 단순한 크로스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서울이 페널티 박스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좀 다양해져야 되고 깊은 위치까지 올라와서 뭔가 일이 벌어져야 돼요. 단순한 크로스 올리더라도 측면 쪽에서 크로스 올리더라도 여기서 이제 크로스 올리던가 제일 좋은 거는 측면 쪽을 넓게 쓴다 그러면 임상엽 선수가 넓게 쓰고 뭐 그 윌리안이 들어와서 넓게 쓰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나상호 선수라던가 아니면 뭐 팔로세비치라도 해서 여기를 자꾸 들어와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끝라인을 써야지 페널티 박스 안에 들어오고 이 끝라인을 써야지 훨씬 더 편해질 겁니다. 그 공격 전개가. 지금 보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이렇게 그림을 그렸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아닌 거죠, 사실. 제가 보기엔 지금 서울이 잘하는 부분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여기를 더 깊이 잘 써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 다음에 여기를. 그러면 여기는 어떤 팀이라도 요 공간은 어떤 팀이라도 철저하게 막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를 흔들려 그러면 여기 하프 스페이스 사이드 쪽을 써야 된다. 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안익수 감독님도 보니까 그 인터뷰 때는 이제 본인이 좀 안 되고 있다.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저는 안익수 감독님을 좀 믿고 싶습니다. 뭐 제가 그런 거를 안익수 감독님을 막 작년부터 옹호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래도 지난 시즌에도 좋은 축구를 하셨었고 삼각형 대형 들어가는 축구를 했었고 이번 시즌에도 그래도 초반에는 좋은 축구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도 성과를 냈으니까 3위 정도면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그렇잖아요. 지금 못 이겨서 요즘에 좀 석이 터질 뿐이지. 그리고 경기 운영도 좋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공격적으로 좀 터져줘야 될 텐데 공격이 안 터진다는 게 문제니까 한번 좀 더 시간을 두고 좀 해결해 주기를 기대해 보고 싶긴 해요. 저는.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하나 더 첨언을 드리면, 제가 이제 어떤 지도자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국내 지도자죠. 국내 지도자 선생님한테 이제 질문 드릴 때 했던 것들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질문 한 적이 있어요. 그 되게 볼 잘 돌리는 팀이었거든요. 볼 잘 차는 팀이었어요. 전반적으로 볼 되게 잘 차는 팀이었는데, 제가 공격 진영에서는 좀 어떻게 디테일한 걸 좀 만들어 가시냐 이런 얘기 좀 했더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다. 네. 근데 여기서 하는 거는 선수들이 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맞다고도 생각해요. 근데 또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디테일하게 더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디테일하게 잡아줘야지. 그리고 하는 건 너희들끼리 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누군가는 교통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얘기를 빼먹었는데 좀 길어지네요. 30분 전에 끝내고 가야지. 자, 오늘도 서울이 공격할 때, 역습할 때를 잘 생각해 보시면, 역습할 때 갑자기 뜬금없이 중거리 슛 때리거나 역습하려다가 속도 죽는 거 많이 보셨죠? 저는 그게 이제 교통정리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건데, 뭐 역습을 해서 나갑니다. 막 신난다. 일루첸코가 막 여기서 드리블 해서 들어가요. 그럼 옆에서 나상호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주기가 좀 애매하니까 일루첸코가 그냥 들어가다가 여기서 중거리 슛 때리고 머리를 감싸지면서 끝나는 그런 장면들 좀 많이 보셨죠? 나상호 선수도 오늘 하나 있었던 것 같고, 그죠?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게 좀 아쉬운 거죠. 이때 이 선수들의 움직임이, 저는 이 선수 옆에 있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더 확실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루첸코가 여기서 이렇게 밀고 들어올 때 이 선수가 여기서 나 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잖아요. 여기서 나 여기 있을 테니까 여기다 패스 줘. 그러면 어차피 얘를 제껴야 되거든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그냥 여기 애매한 위치에서 같이 그냥 평행선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이 선이 움직이듯이 이렇게 같이 전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같으면은 이렇게 움직이라고 그럴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뒤를 파버리라고. 이 9번 뒤로 돌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 붙겠죠? 그러면 이 선수 뒤로 파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또. 그러면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게, 여기 있는 선수가 올라오면 되지 않을까요? 풀백이? 이렇게? 그럼 좀 편해지지 않을까요? 따라 들어올 때? 뒤를 억지로라도 파라 그러면? 열리고 이 선수가 공 잡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깊은 위치까지 올라오고 이 선수가 가까운 쪽으로 골대로 자릅니다. 예를 들면이에요. 그러면 이 선수가 계속 따라올 거고 이 선수한테 다시 열리지 않을까요? 컷백이? 이런 그림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런 것도 있죠. 얘 밀고 옵니다. 그러면 이 선수가 여기 애매한 위치에 있을 게 아니라 아예 측면으로 벌려버리던가. 그럼 이렇게 잡으면 따라올 테니까 여기에 다시 내주던가. 이렇게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미끼 역할인데 엄청 크게 부르는 거죠. 나 여기 줘! 막 이러면서 뛰면 이 선수가 신경 안 쓸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움직이면 이 선수 따라올 거고, 이 패스길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 선수가 위험하니까 여기를 조금이라도 물리면 주는 척 하다가 옮겨놓고 왼발로 때리면 아까보다 편해지지 않을까요? 이런 거죠. 이 선수들이 움직임이 확실하고 골대를 향해 뛰어줘야지 더 확실한 어떤 이 동료들한테 찬스를 열어줄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서울 경기를 보면, 역습 나갈 때를 보면 이 선수가 있는데 옆에서 같이 가고는 있어. 숫자 부족한 건 아니에요. 근데 위치나 움직임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골대를 직접 타격하는 위치로 가는 것도 아니고, 라인을 벌려서 수비를 끌고 가서 이 선수들이, 내 동료들이 1대1 할 수 있게 그런 찬스를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받고 싶어. 받은 다음에 나 드리블 할 거야. 이런 장면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교통정리를 해주시면 서울이 조금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아쉬운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그 경기 운영이라던가 후방에서 볼 돌리는 거나 이런 것들이 괜찮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 해결하면, 서울은 득점만 나오면 그러니까 해결이 될 것 같거든요. 최근에 경기들도 보면 0대0으로 비기거나, 이겨도 1대0으로 이기거나, 뭐 1대1로 비기거나, 이렇게 실점이 많은 상태는 아니잖아요. 오늘 뭐 2골 먹긴 했지만. 그리고 그것도 후반에 나온 거고 하니까. 그러니까 운영 괜찮아.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골을 넣는 스포츠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득점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조금 더 디테일한 면을 잡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면들을 좀 안익수 감독님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 팬들의 좀 불만이 이해가 되면서도 저는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고 싶어요. 네. 어찌됐든 뭐 전북의 승리 할 만한 경기였다는 생각이 들고 축하드리고, 서울 팬들은 조금 아쉽지만 다음 경기를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상위 스플릿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득점력만 좀 해결이 되면 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 더 서울 월드컵에서 만날 기회가 있을 때 그때라도 한번 이기길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30분 넘었네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다음 주에 주중 경기 있죠? 주중 경기 끝나고 되면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